아,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일인가? 이걸 내가 계속 앞으로 할 만한 일일까? 그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고, 그 전에 가졌던 그런 설레임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저는 변화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과정이 내가 진짜로 뭘 좋아하는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동차 전지 개발센터에서 셀 선행 제품 개발 부문 담당을 맡고 있는 이재헌이라고 하고요. 1999년에 이제 LG화학의 그 배터리 연구센터, 당시 배터리 연구센터였는데 한 30명 남짓 있던 때에 그 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배터리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참 운 좋게도 배터리 연구센터에서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가슴 설레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요. 사원 때 앞에 먼저 있는 사진은 이제 제 입사 동기들하고 찍은 사진이고 다들 참 파릇파릇하죠. 저도 그렇고 두 번째 사진은 저 이제 입사했을 때 저희 선배님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저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이마가 넓으셨어요. 참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운 좋게 회사 생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폴리머 전지의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한두 개 업체 정도에서 시제품 내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도 좀 늦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LG만의 고유한 그런 구조를 가진 배터리를 개발을 하게 되었고 그때 썼던 특허인데요. 이제 스택 앤 폴딩이라는 구조 또는 이제 지그재그 스태킹이라는 구조의 저런 이제 새로운 그런 구조를 좀 고안을 하고 저런 방식을 이제 특허를 내고 했었고 자랑스럽게도 제 이름도 저기에 이제 그 4명 중에 1명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걸 개발한 덕분에 이제 연구개발상도 타고 그런 이제 행운도 누리게 됐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소형전지, 폴리머 전지 쪽에서 안전성을 개선하는 연구 또는 보호 회로가 없는 전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연구들을 하면서 참 재밌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또는 우리 회사 전체에서도 그런 일을 해본 사람이 없었고 내가 그냥 아이디어 내는 게 곧 길이었고 그랬으니까 참 재밌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 5년을 하고 나니까 저한테도 좀 슬럼프가 오더라고요.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고 때로는 이렇게 어떤 문제들은 해도 해결도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 전에 가졌던 그런 설레임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식스 시그마라는 거를 좀 회사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하면서 이걸 이제 전사적으로 확대를 해보자. R&D 내에서 식스 시그마 전문가를 좀 양성을 해보자. 그래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각 연구소별로 1명씩 자원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됐죠. 기관에 가서 여러 차례 교육도 받고 MBB 자격증도 따고 사내 강사도 하고 또 사내에서 진행하는 그런 식스 시그마 과제 이제 지도 벨트로서도 도움도 주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한 1년 반 정도를 보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일인가? 이걸 내가 계속 앞으로 할 만한 일일까? 아닌 것 같다. 저는 이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걸 실제로 시도해보고 하는 일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R&D로 돌아와야겠다. 그 과정이 내가 진짜로 뭘 좋아하는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R&D에서 내가 뼈를 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더 전문성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기회가 닿아서 노벨상 수상하신 희거 교수님이라는 분과 또 1년 좀 넘게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R&D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런
그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위 과정을 마치고 이제 회사로 복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새로 팀을 정해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자동차 전지를 선택을 하게 됐죠. 소형 전지를 하다가 자동차 전지로 와 보니까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소형에서는 하고 있는데 자동차에서는 안 하고 있던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적용을 해서 에너지 밀도를 많이 높일 수 있었고, 덕분에 이제 폭스바겐 그룹에 진입도 하고 또 연구개발상도 사고 그런 행운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배터리 연구소 지금의 CTO 조직이죠. 거기서 그 셀 선행 그룹장을 맡으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좀 도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이제 차세대 전지, 리튬 메탈 전지나 고분 그 전고체 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팀장을 맡으면서 그 이제 회사의 그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지는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또 다른 그 최근에 노벨상 받으신 분이죠, 요시노 박사님을 좀 뭐 일본에 가서도 뵙고 여기 와 초청도 하고 하면서 그런 어떤 미래의 전지의 방향성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도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소재 업체들이나 뭐 그 자동차 회사들의 선행 연구하시는 분들도 만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이런 거 고민도 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그룹장을 맡고 있던 일 중에 하나가 그 3세대 전기차용 배터리를 선행 개발하는 일이었는데요. 그 기술을 연구소에서 이제 자동차 전지 개발센터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그 이관을 하고 제품으로 완성시키는 데까지 좀 할 리더가 필요하다 이런 그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연구소에 있다가 개발센터로 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저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제가 가겠다고 이제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소에서 몇 명 그 연구들을 하던 사람들과 함께 개발센터로 넘어와서 그걸로 실제로 이제 고객 과제화하고 여러 기술에 계신 분들, 품질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고생하면서 결국 양산까지 이어졌고요. 그리고 고객하고도 이렇게 그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미팅도 하면서 방향도 잡아가고 일정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 3세대 전기차용 배터리가 이제 GM 허머나 그 아이오닉 6 같은 모델에 탑재가 돼서 지금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쭉 그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한 3가지 정도 느낀 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참 운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우선 이 배터리라는 데에 조인하게 된 게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산업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참 좋은 팀원분들 그리고 동료들 그리고 리더분들을 만나게 돼서 그것도 참 좋은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느꼈던 거는 그 기회가 있을 때 변화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권태기가 오거나 좀 모티베이션이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이런 그 변화를 주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 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에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게 어쩌면 이렇게 제가 변화를 줌으로써 새로운 조직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행운이라는 게 준비된 사람한테 기회라는 형식으로 온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도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렇게 이런 변화를 선택함으로써 전고체 전지 같은 미래 전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소재를 활용한 차세대 전지 개발, 그리고 실제 고객 과제, 그걸 양산까지 이르는 개발 프로세스까지 전체의 그런 과정들을 다 좀 경험하고 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입사한 후에 아직까지 계속 소재 연구만 하고 있다, 또는 난 입사한 후에 계속 차세대 전지만 하고 있다,
아니면 고객 과제만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팀장 이상 리더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팀장이 되면 이제 나는 이 분야에서 이 리더를 맡고 있는데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본인한테 잘 맞는 업무 또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저는 변화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팀이나 조직을 옮긴다고 해서 기존의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네트워크가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좀 긴 호흡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여기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조금 특히 신입사원분들 좀 조급한 마음을 가지실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 성장과 기여의 밸런스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꾸준히 그 자리에서 한번 그 일을 해보심으로써 전문성도 올리고 회사의 성과로서 기여도 하고 그런 밸런스를 좀 맞출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번에 이 기회를 안 잡으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 같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조직에서는 기회는 항상 찾아옵니다. 그 기회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다양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현재의 조직, 현재의 업무 이것에 붙들려서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되지 마시고 우물 밖 개구리가 한번 되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한다면 그거는 여러분과 회사 모두에게 함께 윈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